여러분, 인터넷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뭘까요? 바로 클릭이죠. 그런데 이 클릭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제로 클릭이라는 현상은 한쪽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기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말 그대로 증발시켜버리고 있어요. 이 엄청난 역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클릭은 일종의 약속이었어요. 나 이거 동의합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명확한 의사표현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로 클릭 시대가 오면서 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는 무시무시한 보안 위협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 검색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얼굴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클릭이라는 게 사라지면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지금부터 이 거대한 두 가지 패러독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로 클릭 패러독스의 좀 어두운 면부터 들여다볼게요.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실수로 뭘 누르길 기다려주지 않아요.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공격 방식이 등장한 겁니다. 제로 클릭 공격. 이름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기기가 감염되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의심스러운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왜냐하면 공격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 기기가 메시지를 받거나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 자동화된 과정,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이 제로 클릭 공격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바로 페가수스라는 스파이웨어입니다. 이스라엘 NSO 그룹이 만들었는데 주로 정부 인사나 언론인, 활동가 같은 소위 고가치 표적을 노리죠. 근데 무서운 건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왓츠앱이나 아이메시지 같은 평범한 앱의 허점을 통해서 정말 아무 소리도 없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격이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영화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공격자가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GIF, 그러니까 움직이는 짤처럼 보이는 악성 파일을 메시지로 보냅니다. 그럼 우리 스마트폰은 어때요? 당연히 미리 보기를 보여주려고 그 파일을 자동으로 열어서 해석, 이걸 전문용어로 파싱이라고 하는데 파싱을 시작해요. 바로 이때 공격은 시작됩니다. 운영체제의 이미지 처리 과정에 숨어있던 아주 작은 취약점을 건드려서 메모리에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류를 발판 삼아서 접근하면 안 되는 메모리 영역을 장악해버립니다. 일단 장악이 끝나면 게임 끝이죠. 악성 코드를 심어서 마이크, 카메라, 사진첩, 메시지, 그냥 내 스마트폰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내가 그냥 메시지 알림 하나를 받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로 클릭의 무서운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패러독스의 완전히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보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바로 온라인 비즈니스와 마케팅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게 하지만 아주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80%. 이게 뭐냐면 현재 구글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의 10건 중 8건이 그 어떤 웹사이트 링크도 클릭하지 않고 그냥 검색 결과 화면에서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사람들은 굳이 웹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글의 AI 오버뷰 같은 기능들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뭘 물어보면 구글 AI가 알아서 여러 웹사이트 정보를 싹 긁어 모아서는 이렇게 검색 결과 맨 위에 떡하니 정답을 요약해서 보여줘요. 그럼 사용자는 어떨까요? 답 여기 있네? 하고 그냥 그걸 읽고 만족한 뒤에 떠나버리는 거죠. 원래는 웹사이트로 흘러들어가야 할 방문자들이 그 입구에서 AI한테 다 걸러지는 거예요. 거대한 트래픽 깔때기에 목이 꽉 막혀버린 거죠. 사실 이 흐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보세요. 2020년에도 피처드 스니펫이라고 해서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게 있었고요. 2022년에는 맛집 찾을 때 지도랑 같이 뜨는 로컬팩이 있었죠. 근데 2024년 바로 이 AI 오버뷰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그냥 폭발적으로 빨라진 거예요. 여기에 챗GPT 같은 대화형 AI까지 가세했으니 앞으로는 뭐 말 다 했죠. 그럼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와, 정말 말 그대로 재앙 수준입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 리뷰 사이트들을 한번 보세요. 구글 AI가 답변을 만들 때 바로 이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가져다 썼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사이트들로 들어가는 방문자 수는 1년 만에 80에서 90%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AI가 알맹이만 쏙 빼먹고 사용자들은 굳이 원본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진 좀 씁쓸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우리 집 손님은 다 뺏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문제만 이야기하는 건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내 데이터와 내 비즈니스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안부터 보죠. 이제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뚫린다. 이걸 기본값으로 생각해야 해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 즉 아무도 믿지 마라 원칙입니다. 내부자든 외부자든 모든 접속을 일단 의심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를 방수 격벽이 있는 잠수함처럼 아주 잘게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가 한 칸에 들어와도 다른 칸으로는 절대 못 넘어가게 막는 거죠. 접근 권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아주 잠깐 열어주는 저스틴타임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바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껐다 켜는 겁니다. 이게 메모리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악성 코드를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 본인이 좀 중요한 인물이다 싶으면 아이폰의 잠금 모드를 켜두는 것도 아주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이 옛날 방식, 성벽 하나만 뚫리면 안에서는 그냥 고속도로처럼 해커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죠. 피해가 순식간에 번지는 구조예요. 하지만 오른쪽이 바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잠수함 격벽이나 벌칙처럼 모든 걸 다 분리하고 격리시켜 놓는 거죠. 이러면 설령 한 곳이 뚫려도 피해는 딱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엔 비즈니스와 마케팅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의 목표는 클릭을 받아서 우리 웹사이트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였죠? 이제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목표는 그냥 언급되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AI가 만들어주는 그 답변 안에서요. 그러니까 성공 지표도 바뀌어야겠죠. 이제 클릭률, CTI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대신 검색 결과 그 자체에서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권위 있게 등장하는지 그 노출 점유율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4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제는 넓고 얕은 키워드보다 가격이나 구매처럼 구매 의도가 확실한 아주 뾰족한 키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내 컨텐츠를 AI가 아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40에서 60단어 정도로 짧고 명확하게 딱 제시해주고 목록이나 표를 많이 써서 AI가 정보를 빼가기 쉽게 구조를 짜주는 겁니다. 셋째, 우리 브랜드를 그냥 이름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처럼 AI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스키마 마크업을 쓰고 G2나 캡테라 같은 외국 리뷰 사이트에서도 평판 관리를 잘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 수 세는 거 그만하고 AI 답변에 우리 브랜드가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직접 검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안과 검색이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2가지 이야기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제로 클릭 패러독스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걸 더 매끄럽게, 더 편하게, 심지어 클릭조차 필요 없게 만들려는 그 열망이. 한쪽에서는 AI가 바로 답을 찾아주는 놀라운 편리함을 만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기계가 통째로 넘어가는 끔찍한 취약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편리함을 얻은 대가로 우리는 존재감과 안전을 잃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인터넷 세상을 여는 열쇠였던 클릭. 그 단단했던 약속은 이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규칙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제 막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라. 그리고 정보가 필요하면 검색창에 입력하고 결과를 클릭하고 웹사이트를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모든 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클릭 없는 시대, 더 지로 클릭 이라가 도래했습니다. 클릭의 의미가 붕괴되다. 과거의 클릭은 동의와 의도의 신호였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행동해야만 무언가가 일어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무상호작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도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고 정보는 방문자 없이 소비됩니다. 보이지 않는 침투, 지로 클릭 해킹의 부상. 해커는 이제 당신의 실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NSO 그룹의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는 왓츠앱이나 아이메시지의 취약점을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는 순간 클릭 한 번 없이 기기 전체를 장악합니다. 마이크, 카메라, 통화까지 전 세계 5만 개 이상의 기기가 이미 타깃이 되었습니다. 백그라운드 메모리의 붕괴, 공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조작된 가짜 DNG 이미지 파일이 메신저로 전송됩니다. 앱을 실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2단계, 백그라운드 디코더가 파일을 분석하면서 메타데이터 값이 조작됩니다. 3단계, 포인터 이동량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며 메모리 경계를 침범합니다. 그리고 4단계, 악성 코드가 루트 시스템까지 덮어 씌워지며 스파이웨어가 즉시 실행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버튼을 누를 필요조차 없습니다. 신뢰받는 도구들의 배신, 내부 네트워크의 사각지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방어 도구들, VPN, RMM, 하이퍼바이저, 이것들이 오히려 공격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초기 침해의 20%가 이러한 취약점 악용으로 시작되며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계망 중심의 방어는 끝났습니다. 뚫려도 확산되지 않는 구조적 격리.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적 격리입니다. 과거의 평면적 네트워크는 경계선 하나가 뚫리면 내부 전체가 노출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다릅니다. 모든 자산과 신원이 개별적으로 격리되어 침해가 발생해도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핵심 전략은 3가지입니다. 자산 물리적 분리, 실시간 필수 접근 인증, JIT MFA, 그리고 최소 권한의 신원 분할. 사라진 방문자, 검색 엔진에서 증발하는 트래픽, 보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케터들은 지금 전혀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체 검색의 80%가 클릭 없이 종료됩니다. 구글 AI 오버뷰 도입 이후 검색 1위 페이지의 클릭률은 무려 58% 급감했습니다. 대형 리뷰 플랫폼들은 트래픽이 90%나 사라졌습니다. AI가 콘텐츠를 추출해 답을 제공하지만 원본 사이트로는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표가 잡아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고객.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기존 애널리틱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AI 오버뷰나 챗GPT에서 브랜드를 접한 사용자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브랜드를 직접 검색해 접속하죠. 마케터는 이걸 SEO 성과가 아닌 단순 직접 유입 다이렉트로 분석합니다. 방문자 수와 클릭률만 보고 있다면 당신은 전체 그림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구글 대 네이버 검색 로직 매트릭스. 한국 시장은 글로벌과 다릅니다. 구글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사이 네이버는 한국에서 7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AI와 시멘틱 검색으로 진화하는 동안 네이버는 키워드 정밀도와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의 사용자 참여를 최우선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두 전장을 위한 이원화된 전략이 필수입니다. AI를 지배하는 대답 엔진 최적화, AEO,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을 구걸하는 대신 AI가 읽고 인용하기 좋은 형태의 콘텐츠 구조를 만드세요. 첫째, 페이지 최상단에 40에서 60단어 이내의 명확한 답변 블럭, 앤서 블럭을 배치하세요. AI가 가장 쉽게 추출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FAQ, 하우투 등의 스키마 마크업으로 AI에게 명확한 데이터 엔티티를 인식시키세요. 셋째, 단순 정보 키워드 대신 구매 의도가 명확한 비교 가격 키워드에 자원을 집중하세요. 제로 클릭 시대의 통합 생존 매트릭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귀결됩니다. 외부의 클릭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부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보안은 방화벽에서 제로 트러스트로, 마케팅은 트래픽 유도에서 AI 인용 가능한 엔티티 구축으로. 이것이 2026년의 생존 공식입니다.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클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을 통제하고 보이지 않는 고객의 마음을 점유하는 자만이 제로 클릭 시대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2026 액션 플랜. 당장 내일부터 실행해야 할 4가지 핵심 과제입니다. 보안 영역에서는 첫째, 내부망 평면 구조를 전면 폐기하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아키텍처를 도입하세요. 둘째, VPN 접속 및 모든 특권 계정에 저스틴타임, 다중인증을 강제화하세요. 마케팅 영역에서는 셋째, 라스트 클릭 기반 지표 비중을 줄이고
AI 검색 플랫폼 내 노출 점유율, share of voice를 추적하세요. 넷째, 브랜드 핵심 자산을 AI가 추출하기 쉬운 40에서 60단어, answer block 구조로 전면 개편하세요.